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0일 화요일 오후 9시 48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휴장이라서 특별히 언급할 건 없고요. 기술적인 내용 좀 복습만 하자면은 나스닥 보고 계신데 단기적인 매도세가 아직도 더 강한 구간이라고요. 바닥이 확인이 안 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 매도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간에서 아직 미국 증시 개장은 안 했지만 지금 현재 시간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긴 해요. 중기적인 상승 추세에 타격이 왔습니다. 중기적인 상승 추세가 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하방 베팅을 할 만한 근거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 하방 베팅 하더라도 이제는 조금 좀 먹을 만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바꾸게요. 다만 이제 아직도 이 나스닥 지금 큰 지수를 보시면요.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리냐면은 저점이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저점이 어디죠? 4월 7일 저점입니다. 이날 저점과 어떤 의미 있는 저점들을 연결을 해봤을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림이 나오는데 상승의 기울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장기적인 상승 추세 자체는 뭐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사실 이런 기술적인 차트 분석 말고도 사실 어떤 측면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유동성이라든가 아니면 AI 기업들의 어떤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지금 사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버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일단 미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는 거는 맞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지금 매도세가 순간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저점이 이번에 낮아지고 있죠. 아직 미국 증시 본장 개장은 안 했지만 분명히 중요한 저점 1월 2일 날 금요일 날 저점이 어떤 중요한 의미 있는 저점일 겁니다. 이번에 지금 현재 시간 내에서 아직 본장 개장은 안 했지만 저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점은 어떻죠? 여기를 계속해서 못 넘고 있습니다. 비록 여기 요렇게 세 번은 고점을 높였지만 여기 요런 관점에서 봤을 땐 계속해서 고점을 못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라면 충분히 단기적인 매도세 혹은 중기적인 매도세가 무르익었다,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하방 베팅도 할 수 있고 할 만한 근거도 있고 하방 베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하방 베팅을 하는 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석적이고 안전한 그런 대응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어떤 장기적인 상승세가 제법 가파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한번 좀 훅 빠진다라고 해서 만약 지금 상황에 시장이 훅 빠지면서 어떤 기존의 대장들이 조정을 받는다면은 그런 것들은 여전히 좋게 보면서 매수를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좀 더 정석에 가깝고 좀 더 안전한 게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 하방 베팅을 하는 거는 이거는 정석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거고 조금 위험한 투자이고 조금 난이도가 있고 조금 난이도가 좀 높은 투자일 수 있고 그리고 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도 조금 낮을 수 있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빅테크 종목들 AI 테마 이런 것들이 최근에 그 작년부터 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일단 조정으로 해석하는 게 아직까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를 좀 살펴봤고요. S&P는 근데 아직까지 좀 예외적이에요. S&P는 지금 보시면 물론 S&P도 단기적인 상황은 똑같죠.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좀 꺼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신고가 랠리 중에 좀 한번 좀 빠지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그 물론 얘도 1월 2일에 저점을 좀 깼기 때문에 다소 좀 불안한 모습이긴 하나 어쨌든 고점은 또 계속해서 또 높이고 있다라는 거. 나스닥 지수보다는 분명히 조금 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S&P 지수는 사실 그렇게 지금 뭐 어떤 뭐 중기적인 추세에 문제가 생긴 뭐 그런 나스닥처럼 걱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지금 AI 테마, 빅테크, 나스닥이 조정을 좀 받아가지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떨어진 거지. S&P 지수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러셀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나머지 업종, 나머지 종목들은 굉장히 지금 성과가 뭐 좋다, 잘 흘러가고 있다,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의 조정에서 심각한 건 지금 나스닥 지수가 좀 심각한 거죠. 이게 좀 건강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나스닥 지수조차도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면 아직까지는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거,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래저래 지금 이제 단기적, 중기적인 측면에서 이 강한 매도세가 좀 나타나는 부분도 좀 보이긴 하는데, 거기를 이제 그거를 이제 수익의 기회로 활용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죠? 하방 베팅을 해서 먹기에는 목표치가 크지 않고, 또 그리고 다소 어렵고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매매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정석은 안 되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질 때 이제 대장을 매수하는 거, 그런 것이 정석적인 전략이고 비교적 쉬운 대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말씀을 드렸고, 변동성 지수, 미국 변동성 지수입니다. 이걸 이제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미국 증시가 한번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한번 튀어 올랐습니다. 21선을 한번 돌파 한작했다가 아래쪽으로 깨졌다가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돌파 한작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 이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오던 이 21선이 머리를 위쪽으로 들려고 시도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은 어떻게 됐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바닥이 확인이 됐고 위쪽으로 튀어 올라가면서 고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죠? 눌림시 매수, 눌림시 매수, 눌림시 매수. 변동성은 빠질 때마다 매수 대응, 매수 대응, 매수 대응, 매수 대응이 정석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이제 당분간 조금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린 게 이 10%씩 빠진다고요. 그죠? 한 마디가 대략적으로 10%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이번에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얘가 지금 올라오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애매한 자리에서 바닥 짚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많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죠?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순간적인 충격이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거를 그 수익의 기회로 활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먹을 만한 게 있다. 하방 베팅을 하더라도 먹을 만한 게 있을 수 있다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만 근데 그게 정석은 아니고 조금 위험하고 난이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변동성이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당분간 조금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대장은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런 친구들이 오늘 밤 시장이 뭐 좀 안 좋아서 훅 빠진다라고 하면은 매수 대응, 그죠? 그런 게 정석적인 대응이 되겠죠.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고요. 뭐 제약바이오 이런 것도 당연히 시장 안 좋으니까 다 같이 빠지고 있다. 그냥 가볍게 체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아직 본장 시작은 안 했는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죠? 왜 그런지는 일단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긴 있는데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와 싸우고 있죠. 그린란드도 그리고 유럽과 싸우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 관세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 가지 이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또 그리고 관세와 관련된 부분, 그 미국 연방대법원 상호 관세 판결이 이르면 20일 결론 가능성. 오늘입니다. 오늘. 네. 오늘도 오늘 당장 밤에 이런 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죠.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죠. 중의원 해산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이런 소식이 나타나면서 일본 장기금리가 크게 치솟았습니다. 사실 그 뭐 관세 판결 이런 것도 중요한 뉴스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관세 관련된 것도 경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오늘 밤에 제 생각에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있는 아주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다카이치 이슈인 것 같아요. 일본 정치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 금리가 치솟았고, 일본 장기 금리가 치솟았고, 이런 점은 미국 장기 채권에도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계속해서 이게 불안하다라 말씀드렸는데, 이 불안하게 여기서 저점 테스트를 이어가던 이 미국의 장기 금리가 이 장기 채권이 30년물 채권이 전저점을 깨버리고 저가를 갱신해버렸죠. 이 이야기는 뭐죠? 레벨 다운을 의미하는 거고,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이 구간은 뭡니까? 이 구간은 중장기적으로 지난번에 몇 달 동안 바닥을 테스트했던 자리란 말이에요. 몇 달 정도가 아니죠. 1년, 2년, 3년을 바닥을 테스트했던 자리인데
다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 내려왔다라는 거는 이 지난 3년간 혹은 4년 지금 4년째 바닥 테스트하고 있는 이 불안한 라인을 재차 테스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금리가 이 이야기는 금리의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장기 금리가 급등할 수 있는 룸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장기 금리가 치솟는 거는 주식시장에 안 좋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실질적인 그런 어떤 하락의 이유, 뭐 이렇게 실질적인 악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기 금리가 치솟고 있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금융시장에 지금 그 큰 변화들이 한 번에 다 나타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달러는 약세, 유로화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어차피 그래봐야 외환시장은 답답한 박스권입니다. 뭐 불안하니까 금값 올라가고 있죠. 예. 나머지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구리는 어떤 전형적인 주식과 비스무리하게 움직이는 위험자산 중에 하나죠. 이 친구도 지금 보니까 다중 바닥형을 확인하고 있고 이런 거 하방 베팅할 근거가 생겼죠. 하방 베팅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약해졌기 때문에. 근데 비교적 어쨌든 신고가 랠리 중에 이제 나타나는 이런 저항 의식하는 모습이라 그렇게 하방 베팅이 많이 추천되는 바는 아니나 어쨌든 하방 베팅 할 수 있고 한다면은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금 있긴 있을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주요 위험 자산들이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일제히. 이런 모습들을 쭉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도 그와 비슷한 영향을 좀 받긴 받았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본 금리가 치솟았다라는 이런 내용들 좀 영향 받기도 했죠. 그래서 하여튼 그 한국 증시는 근데 지금 전 세계 증시와 그다지 별다른 연관이 없어요. 코스피 신고가 랠리 펼치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고가 랠리 진행 중이라 가지고 저런 해외 이슈에 다소 좀 덜 민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분명한 거는 자체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대형 반도체 이 두 친구가 쉬어가고 있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삼성전자가 살짝 다시 달리는가 했지만 달리지 않고 쉬어가는 걸로 마음을 먹은 듯해요. 한국 증시 자체는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대형 반도체가 쉬니까 오늘 순환매가 돌았죠. 한국전력이 16% 상승하더라고요. 대단한 날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라든가 뭐 이쪽에 있는 금융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친구들이 그래도 순환매가 돌면서 이 시장을 좀 버티게 해줬죠. 코스닥 시장은 뭐 좋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2차전지라든가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면서 시장을 좀 버티게 하는 힘이 있었죠. 그리고 이쪽에 뭐 제가 잘 언급하진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업종의 종목들이 빨간불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다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국 증시는 지금 어떤 해외 이슈 이런 거와 큰 상관이 없이 워낙 강한 상황이라서 해외 이슈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면 매수 대응이 정석인데 지금 오늘 밤 미국 증시 빠지면은 조금 더 빠질 수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 빠지면 한국 증시는 아직까지는 한 번은 매수를 그냥 손쉽게 할 수 있는 뭐 어쨌든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코스피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많이 하락하면서 지수가 오래간만에 하락 마감하긴 했습니다. 몇 거래일 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래간만에 하락 마감을 하긴 했고 근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뭐 특별한 위험 신호는 없습니다. 혹시나 내일 미국 증시 빠진다고 한 번 더 빠지면 매수 대응 이런 게 정석이죠. 어쨌든 아직까지 이 코스피가 빠진다는 그런 신호는 없고 오늘 코스닥은 이제 1625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중요한 저항인데 장중에 고점을 돌파했다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급락하면서 또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런 흐름 나쁘지는 않습니다. 1625를 돌파하는 어떤 그런 잡음 이런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어요. 조만간 돌파한 척 할 것 같긴 한데 미국 증시 분위기가 좀 안 좋으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어쨌든 코스닥 이 조만간 신고가 랠리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런 기대가 드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다 본 것 같고요. 환율이 1475원이 중요한 마디 가격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정부가 개입을 할 만할 것 같은데 일단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일단은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2거래일 연속으로 그래도 어떤 라인을 돌파한 척 한 거기 때문에 진짜라고 믿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화 약세 베팅을 뭐 일단 조금 더 해도 되는 그런 기술적인 모습이긴 한데, 아무튼 정부가 개입을 한 게 이 정도 가격 부근이라서 어쨌든 약간 현금 너무 급등한다라고 대놓고 자신 있게 베팅하기엔 전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무튼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계속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되긴 됐죠. 다만 어쨌든 정부가 한 번쯤 이런 차트 모양과 상관없이 한 번쯤 아래쪽으로 쏟아 부으면은 그럼 이제 답답한 장기 박스권에도 빠져버리는 거죠. 아무튼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자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일단 맞긴 맞습니다. 아직 정부의 강력한 매도세는 등장하지 않았으니 정부에서 이 음봉을 만들어내지는 않고 있으니까 위로 올라간다라고 일단 그냥 그렇게 봐줘야 되겠죠. 그냥 건조하게요. 다 본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조금 더 빠지면은 뭐 매수 대응 이런 게 정석일, 네, 여전히 그런 게 정석이죠. 신고가 랠리 중. 다만 근데 약간 좀 변칙을 쓰는 것 같긴 합니다. 느낌상. 이 신고가 랠리 중에 가벼운 조정으로 좀 보이긴 하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그래요. 계속해서 달리려면 14만 3천 원 깨면 안 됩니다. 14만 3천 원 깨면은 여기 돌파 한짝 했던 게 이게 이 3거래일 동안 움직임이 이 속임수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여기 지난번에 11월 21일 날 바닥 만들어 놓고 바닥 대비 50%좀 넘게 올라온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주가 50%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버리면 좀 조정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직까지는 중요한 지지선은 지키고 있기 때문에 14만 3천 원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게 볼 수 있으나 이거 깨지면은 이 위에 3거래일 동안 돌파 한착 했던 게 속임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당분간 더 쉬어갈 수 있다. 가격 조정 나타날 수 있다 싶고요. 일단 그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 하이닉스는 지금 쌍고점 만드는 과정일 수 있어요. 이렇게 쌍고점 만드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 조금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아래에 있는 이런 자리 73만원 깨지면 아래쪽으로 좀 많이 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좀 이런 것들 좀 경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도체가 쉬어가니까 2차전지 같은 것들이 올라오면서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막 완전 무너지진 않았다라는 거고 어쨌든 코스닥이 조금 움직이려는 신호를 좀 보여주긴 했기 때문에 코스닥에 좀 집중하시는 코스닥에 집중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고요. 하여튼 어젯밤에 유럽 증시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 이 미국 관세와 관련된 그린랜드 관세 이런 것 때문에 유럽 증시가 빠졌죠.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조정 심화라 보시면 되겠고 지금 독일 증시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이 딱 중요한 어떤 지지선에 왔네요. 근데 여기서 아직 지지력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자리 지지력을 확인하려면 몇 거래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지금 중요한 자리를 살짝 깼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튼 바닥 확인이 안 됐으니까 더 빠질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 몇 개월 동안 박스권이다가 이걸 위쪽으로 방향성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매수 대응 해보는 게 정석적인 대응이겠죠. 그리고 중국 증시 좀 보자면은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이런 때 또 잘 버티고 있네요. 근데 어쨌든 위로 올라가겠다는 힘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는 이런 흐름이죠. 바닥 확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도 아래쪽으로 처지고 있죠. 단기적으로. 이거 바닥 확인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된다. 조정이 깊어질 수 있다 이거고요. 비트코인 영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중요한 자리인데 돌파 한장 했다가 재차 붕괴시키고 있으니까 암울해졌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 뭐 그렇게 썩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이 매도세가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게 맞다 하더라도 바닥 확인이 좀 된 상태에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 말씀드렸고 다만 한국은 이례적으로 세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인 측면에서 매수 대응 그런 거를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해외는 지금 약해요. 한국은 이상하게 강합니다. 이상하게 강하니까 그만큼 강한 거에 맞게 대응을 해주는 게 맞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